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귀국 닷새 만인데요. 예. 송 전 대표 관련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최대 위기 국면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고요. 또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 리스크까지 덧붙여졌다. 그럼 결국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상당히 이 총선이나 지금 당장의 경쟁력을 봐서도 중요한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지금 돈봉투 수사가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락되면 거의 마무리되고 수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까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어느 정도의 파장으로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 세대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이 돈봉투라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네. 특히 유권자 직업군 비중에서 가장 많은 화이트 칼라는 부정, 비리, 부패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털어내느냐,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검찰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이 관계자들이 이게 자금 전달 등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점을 중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송 전 대표가 내가 조금 더 처리해 줬다라는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과 실제 뭔가 전달이 되었는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송 전 대표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했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그 이슈가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이슈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미영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은 그 입만 열면 본인들이 민주투사라는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주의의 큰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민주라는 단어를 이제 입에 올리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개입된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10명에서 지금 20명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명단이 이제 다 수사 결과로 나와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개혁과 혁신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 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서요, 그죠? 네,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스스로 재판도 받고 있고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신 분이 당 대표인데 그분이 과연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이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거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이게 국민의힘 방금 이제 말씀 들으셨듯이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라 이런 뭐 비판이 나왔는데, 네. 지금 당 내부에서도 관련 인물에 대한 뭐 강제 출당이라든가 조사기구 설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녹취록상에서 분명하게 자기 본인의 목소리가 등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체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결국에 당에서 어떤 일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저희들 당에 뭐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겨우 법원에서 전부 이제 입장을 바꿔갖고 자백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천원금을 받는 문제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 자백하셨으면 이제 사실은 본인이 탈당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라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공천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그런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등장한 돈봉투 사건과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실비변상에 의한 그런
돈의 지급이 네. 여전히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현행법을 어긴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단호하게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차제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원외위원장들의 정당 활동과 그다음에 정치 활동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당대표 선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한 지역구 선거 자금과 동일한 1억 5천 한 개로 묶여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어느 정도로 융통성 있게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정치개혁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막 여야가 서로 간에 공격의 소재로만 삼고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 선거 때 표 매수 행위,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한 행위와 그다음에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의 그 활동에 대한 그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건데 그걸 같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게 우리가 이 매수행위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실비변상으로서도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연아 의원회 같은 아니 경우는 매수행위가 밝혀졌는데 또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매수행위가 무엇입니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돈 봉투가 이정근- 오갔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에 이미 다 내용이 들어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온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오히려 김연아 전 의원 그거를 같은 갖다가 경우는 그 돈을 건넸던 사람들이 아니, 기본적인- 공천헌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하면 아니 되죠. 아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응답, 또 큰 위기가 아니다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당 지지율에 이번 의혹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두 분께서도 또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듯이 결국 뭐 서로 남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안 될 일이고요. 근데 국민을 실제 바라본다. 갤럽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반사이익 성격도 있을 겁니다. 네. 결집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 게 놀라운 게요. 매우 심각 이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니다가 34.6% 그리고 매우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이 34.6%, 큰 위기가 아니다가 34.7%, 거의 비슷하죠. 근데 중간이 중요합니다. 자, 중도층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느냐는 중간에 달려 있는데 관련자들을 출당, 제명하는 설에서 수습 가능한 위기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결국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의 비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건건 해결이 필요합니다. 뭐냐? 네.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얼마만큼이나 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냐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조성하 변호사께서도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보면은 얼렁뚱땅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방위구간에 자 여기서 이 건건은 뭐냐? 당원권을 강력하게 조치하는 겁니다. 네. 이것과 사실로 실체로 드러나면 당원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공천권이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로 1만 원이라도 드러나면 이건 공천권을 아예 안 주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49.1%, 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높긴 해도 두 개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돈봉투와 관련한 거는 그 정치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역대에서도 계속 이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 왔는데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걸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과제로서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된 것도 하나의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정차원 최고위원님께서는 민주당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의 문제도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나오는 게 정광훈 목사가 또 오늘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적 동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봉투뿐만 아니라 조직 동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치개혁 과제로 설정이 되어서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전당대 돈봉투 의혹과 함께 이게 민주당의 또 86그룹 용태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그게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과시화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과시화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앞서 우리가 한국갤럽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갤럽에서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다분히 반사이익적, 반사채적 성격이 있을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리멸렬,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조사 결과예요. 그러면 이런 조사에서는 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우호적 또는 호의적인 결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좀 괜찮게 나온 조사라고 해서 아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그래 밀고 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결국 데이터상으로 이 지지층들이 누구냐면 40대와 화이트 칼라거든요. 네. 이들은 굉장히 이 도덕성에 대한 이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586 세대의 운동권 세대의 맏형 역할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소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가감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40대 화이트 칼라 특히 수도권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이게 친 이재명계 일색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당의 분열을 우려한 이게 선제적 대응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1차에서 90표가 넘는 굉장히 그 압도적인 표로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광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워낙 좀 온화한 성품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여 투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각이 민주당 지지층의 일각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광원 의원이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이력을 보면은 미디어법 투쟁을 MBC 보도국장 되실 그 즈음에 미디어법 투쟁을 하시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셨고 또 법사위원장 때도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신의 그 벽을 얼마나 잘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이제 민생에 대한 그 과제를 여당과 잘 협의하는 부분과 이 쌍특검 문제를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가는가. 이 부분이 이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꼼수를 부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건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고 본인들은 막 꼼수로 안 지켜요.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복당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복당해버리잖아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 있는데 국민들은요. 만약에 꼼수로 뭘 하면은 세금 탈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도 가요. 그다음에 인허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부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그걸 다 감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만큼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해요. 이건 네. 국민의힘이거나 민주당이거나 무슨 정의당이거나 이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비명계의 꼼수 탈당 비판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겨항을 했습니다. 뭐 예, 내부 사실 총재라고 있냐, 정체성 의심이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비명계 내부에서 뭐 이런 논의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 네. 그냥 비명계에서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식의 물음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반응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이른바 검수한박법 내지는 검찰개혁법이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네. 그 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나쁘게 말하면 꼼수고 뭐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창의력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교섭단체 외에 비교섭단체 구성원 한 명을 늘려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안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 헌재에서 저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명백히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단지 그 중간에 절차적으로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되는 그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절차 위법을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고요. 특히 형사법 전문가신데 검사 출신으로서 정비경 전 최고위원께서 그걸 형사법과 그냥 일반 법 위반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 감옥 간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참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를 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오롯이 민영배 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그것도 되게 민주당으로서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다시 재입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단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너무나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부족했다. 그 지적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시간 짧게 드릴게요. 네, 형사법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법은 명의 대여하거나 바지 사장 이런 거 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꼼수로 해서 하는 거 다 처벌합니다. 네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꼼수로 지금 말하자면 처벌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지금 복당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 지금 재형법정주의 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법 위반에 뭐 처벌 규정이 있든가요? 아니 꼼수로 하는 거는 처벌한다니까요. 그러면 꼼수로 말해 위장 탈당을 했으면 국회법 위반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법률을 문제가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형사법을 자, 이거 너무 쉽게 남용하기 법을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니까 끝나고 좀 협의 논의를 하시고.